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라고 하면 미국 대선 관련된 토론이었겠죠. 그렇죠. 이제 양대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진행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향후 계속해서 좀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미국 대선 토론 이후의 정책주들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사실 시장에서 뭐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해리스 트레이드 쪽이었죠. 네. 신재생 에너지가 오르니까 ESS 또 리포트도 잘 나오고 네. 움직이고 또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이고 뭐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도 막 움직이고 뭐 그렇게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주제로 가져오셨다는 건 조금 더 흐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저는 이제 뭐 정책주로서의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테마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정부에서 이제 정책으로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볼만한 섹터 네. 이런 부분들은 옥석을 좀 가려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관점.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의 관점인지를 좀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뭐 살 때마다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네.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아니면 뭐 산업의 성장을 믿고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 조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토론 끝나고 나서 해리스가 생각보다 더 잘했는데 네. 네, 바이든 때랑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네. 트럼프가 화만 내고 끝냈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렇다면 해리스가 우위인 상황이라면 뭐 2차 전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하필이면 지금 또 보고서가 잘 나오고 이상하게 딱 그 타이밍을 맞춘 듯이 그러니까요. 이 그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또 음모론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딱 절묘한 타이밍에 네. 다들 움직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뭐 해리스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미국의 민주당 쪽이 되겠죠.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오늘 뭐 낙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현대약품 낙태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요. 네. 양대 후보가 이제 관련된 어떤 섹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이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제 영향을 크게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폴리마켓이라는 어떤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가 한 6% 정도 뒤쳐져 있었거든요. 네, 밀렸죠. 그런데 이게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에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막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막 등락을 하듯이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를 통한 어떤 이 누가 지지율이 더 높아졌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뭐 인덱스처럼 움직임이 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한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단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스토리는 결국 헬스케어 쪽이 일단 먼저 들어왔고요. 근데 7월 1일 날 딱 오른 섹터 두 가지가 헬스케어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그 뒤에 어떠한 좀 강한 흐름들을 내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있었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좀 추세를 네.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괜찮은 하나의 스토리로 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추후에 어떤 산업적인 어떤 실질적인 숫자가 변화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전력 수요에 대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충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드릴 거냐 하면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제로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풍력 타워보다도 더 빠른 게 태양광이고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됐을 때는 분명 이거를 불안정한 어떤 전력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이제 ESS가 대체를 해줘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ESS 사실 전기차 지금 판매가 좀 안 된다 해서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라면 하나의 대안으로 ESS 시장이 또 크게 부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로 이제는 좀 해석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네. 배터리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 활용도는 더 커지고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뭐 로봇 시장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도 뭐 전기선 계속 꼽아서 다닐 다닐 수는 수 없죠. 없으니까 배터리를 써야 장착을 될 해야 거고요. 되고. 네. 뭐 그렇게 생각, UAM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뭐 전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ESS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당장 뭐 실적이 찍혔거나 무언가 발주가 나오거나 이랬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 아닌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M7들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리백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자체를 다 친환경으로 이제는 그렇죠.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다 보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ESS가 가장 지금 주목을 많이 받은 거고. 그럼 친환경 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보자면 CS 윈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뭐 내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큰 상승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태양광 쪽은 원체 이제 중국발 단가가 낮은 패널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좀 크게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우회해서 수출을 하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막겠다라는 못하게, 얘기가 네.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때 이제 한번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그 ESG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이제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면 미국 정부에서 야 우리 전력 너희가 알아서 해. 그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SMR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에너지 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는 사실 뭐 CS 윈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중국과 붙어서 제조업에서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어렵죠. 않아요. 네, 패널 값이 원체 싸다 보니까 뭐 집에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울타리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다 둘러버린 뭐 그런 짤도 돌고 네. 했었는데 이제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 사실 기술력에서도 중국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하나솔루션에서 뭐 착공되는 어떤 그 공장이라든지 뭐 3세대 공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요런 그 차세대 어떤 제조업에 대한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에서 또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미국을 때리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성장성, 어떤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분명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태양광 안에서 찾으면 될까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CS 윈드도 괜찮은 기업인 네. 것 같은데 원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는 약간 손익비단의 해결돼야 예, 하는. 문제가 시세가 네.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떤 가격단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손절을 생각하면 한 10% 정도의 손절을 잡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 대략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내년 내후년 하면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2천억, 4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뭐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시총 한 8조까지는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분기별로 체크하시면서 이번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니까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지금부터 좀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태양광 내에서는 실적이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한화솔루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